네, 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4부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한 주간 스포츠 소식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간 스포츠에 이 선수 소식이 뭐 매주 빠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손흥민 선수. 자, 오늘 새벽에 개인적으로나 팀으로 아주 중요한 경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토트넘 대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가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요. 네. 두 팀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마지노선인 4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경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큰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습니다. 결과는 손흥민과 토트넘의 완승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리그 21호 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득점왕 경쟁을 계속 이어가게 됐고 토트넘은 3대 0으로 또 완승을 거뒀습니다. 여전히 리그 5위이긴 합니다만 네. 승점이 65점 그리고 4위 아스날과의 승점 차를 1점 차로 좁혔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각 팀당 2경기 정도씩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4위까지 주어지는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획득 가능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득점왕 경쟁도 사실 관심거리인데 네. 이 손흥민 선수 가능성을 많이 높여놨네요. 일단 살라가 득점왕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선수와 한 골 차거든요. 네. 21호 골을 터뜨렸고 이제 그 살라가 어느 정도를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 선수가 지금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워낙에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머지 2경기에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래서 오늘 후반에 교체된 게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팀이 3대 0으로 앞선 후반 27분에 콘테 감독이 손흥민을 교체를 했는데 좀 손흥민 선수도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라운드를 나갔거든요. 예. 당시 상황을 보면 이미 승부는 토트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전반 33분에 아스날의 중앙 수비수 홀딩의 퇴장도 이끌어내면서 토트넘이 사실 수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새벽에 경기를 보신 분들도 아마 다소 이른 교체가 무척 아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에 실망스럽긴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감독님의 결정을 이해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토트넘은 여전히 5위고 일요일에 바로 또 경기를 해야 하거든요. 네. 감독은 아마 이 부분을 생각하고 또 손흥민 선수도 그 때문에 이걸 이해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뭐 경기 남아 있으니까 넣으면 되죠, 뭐. 네. 자, 우리 농구 대통령으로 불리죠, 허재 전 감독. 다시 농구 코트로 돌아간다고요?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지금 최고의 주가를 높이고 있는 분이 바로 허재 전 감독인데 농구계에서 또 다른 변신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경기를 지휘하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단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구단 행정가로, 행정가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을 자산운용사인 대의원 자산운용 인수를 했습니다. 그 팀의 최고 책임자로 허재 전 감독이 내정이 된 건데요. 사령탑으로는 현재 김승기 안양 KGC 인삼공사가 유력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산고 중앙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찍 세구단 사령탑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나 있었는데 특히 오늘 KGC 인삼공사와의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곧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고요. 대의원은 오리온을 인수해서 기존 프로구단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9개 구단처럼 모그룹에 좀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어서 자생력을 갖춘 구단을 만들겠다는 포부인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야구 히어로즈 구단처럼 메인 스폰서를 유치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때마침 허재 감독의 장남이죠. 허웅 선수가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었어요. 네. 자, 혹시 아버지와 아들을 한 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팬들도 있지 않습니까? 팬들의 기대가 아주 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프로농구가 이제 서울 SK의 통합 우승으로 막을 내렸고 그 직후에 바로 FA 자격을 가진 선수들의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그 명단 안에 허웅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웅 선수는 3년 연속 인기상을 받은 선수고요. 지난 시즌 특히 기량이 일취월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정규리그 베스트 5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인기와 기량 모두 입증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원 소속팀인 DB도 허웅 선수를 놓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 네. 어느 팀이든 허웅 선수는 탐낼 만한 선수거든요. 특히 원주에 그 농구 경기를 보러 가시면 허웅 선수의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원주의 아이돌로 그래요? 통하는 선수가 바로 허웅 선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원 소속팀과 다른 모든 구단이 아마 달라들어서 허웅 선수를 지금 데려가고 싶어 할 텐데 일단 대의원 자산운용은 허재 전 감독을 최고 책임자로 선임하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허재 전 감독의 장남인 허웅 선수의 영입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 부자가 한솥밥을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아주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프로야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여파죠. 시즌 네. 중에 감독을 경질하는 일이 생겼군요. 맞습니다. NC가 결국은 초강수를 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이제 선수단의 일탈 행위도 문제가 됐을 거고 네. 성적이 너무 좋지를 않아요. 최하위를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침체된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일까 아마 지도부에서는 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동욱 감독의 해임으로 네. 결정이 됐습니다. NC가 사실 11일 롯데전까지 7연패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어제서야 연패에서 빠져나왔는데 최근 이제 코치진 음주 폭행 문제도 있었고 이런 야구 외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결국은 감독 경질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롯데와의 경기에서 4대2로 이기면서 최근 7연패 사슬을 끊고 좀 가라앉은 팀 분위기를 추스르긴 했는데 하필 오늘부터 이제 프로야구가 주말 3연전의 일정에 들어가게 되니까 새로운 팀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나는 팀이 하필이면 선두 SSG가 됩니다. 그래서 하위권 탈출이 어쨌든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이고 경기차가 그 승차가 거의 8경기, 9경기 이렇게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좁혀서 상위권까지 NC가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하나와 NC의 탈꼴찌 싸움이 오히려 지켜볼 만한 그런 대목이 될 정도로 탈꼴찌. 지금 NC가 불과 2년 전에 우승했던 팀이거든요. 네. 이 팀이 이렇게 좀 추락을 하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면서도 팀 내 상황을 좀 재정비하지 못했던 여러 뭐 코칭 스태프나 감독의 잘못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근에 그 NC와 한화의 좀 부진이랄까요?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이 두 팀의 뭐 경쟁이라면 경쟁이고 몸부림이라면 몸부림일 텐데 이런 거 좀 지켜보시면 될 게고 최근 상승세의 팀은 LG입니다. 오늘 기아를 상대로 7연승에 도전을 하는데요. 네. 최근 6경기에서 타선이 대폭발을 하면서 SSG의 3.5경기 차 2위를 달리고 있고요. 3위가 두산인데 반게임 차로 LG를 뒤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두산과 삼성 경기도 무척 관심을 모았는데 이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산과 삼성 경기는 내일 좀 지켜보셔야 되고 어쨌든 주말 3연전 좀 치열한 순위 경쟁을 가면서 보시면 경기들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팀이 갑자기 추락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일단 선수가 크게 변하지도 않았는데. NC 같은 경우는 이제 나성범 선수라든지 좀 뺏긴 선수들이 있기는 했죠. 네, 그 보강이 뭐 크게 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받기는 했거든요. 그 영향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런데 NC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약간 팀 분위기의 영향이 전 더 크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그 분위기, 네, 팀의 분위기. 음주 회식을 하지 않아야 되는 때 해서 3인방이 시즌 초에 못 나왔었거든요. 그때 징계를 받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시즌 초부터 좀 승수를 쌓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선수들이나 감독들에게는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 한국 높이뛰기의 간판 선수죠. 우상혁 선수의 경기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하게 되죠. 네, 저도 이 경기 무척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고 우상혁 선수 경기는 또 높이뛰기 경기로는 이례적으로 지상파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 좀 지켜보시면 좋을 텐데 세계 육상 다이아몬드 리그에 출전을 합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 리그라는 게 2009년에 세계 육상 연맹이 만든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인데 1년에 총 14개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13개 대회에서 랭킹 포인트로 순위를 정한 뒤에 마지막 14번째 대회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그런 대회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도하 대회가
올해 첫 시리즈가 되는 거고요. 예. 우상혁 선수는 한국 선수 최초로 이제 높이뛰기 초청을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내일 새벽 1시 15분에 높이뛰기가 열리는데요. 도쿄올림픽 공동 금메달리스트인 카타르의 바심이라든지 이탈리아의 템버리 선수도 출전을 해서 이 우상혁 선수까지 빅3가 도쿄올림픽 이후에 최초로 총출동하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고 기록을 보면 우상혁 선수가 개인 최고 기록이 2m 36인데 네. 바심이나 템벌리에 비해서는 뒤지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가장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는 또 우상혁 선수입니다. 그래요? 예, 실내 기록, 실외 기록 모두 우상혁 선수가 시즌 세계 랭킹 1위를 기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도하 다이아몬드 리그는 현역 최강 바심과 템버리에 우상혁이 도전하는 그런 구도가 될 전망이라서 무척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로는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그러면 그걸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시즌 기록이 우상혁 선수가 좀 높은 건데 네. 바심이나 템버리는 시즌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가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